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6강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복소수가 실수일 때 첫 번째 반응 버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반응 버튼은 제가 옆에다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부제가 곧 뭐냐면 켤레복소수 붙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소수 문제를 푸실 때 많은 경험치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무엇이 실수일 때라는 멘트를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문제를 풀게 될 때 그냥 계산으로 막 밀어붙이게 되면은 풀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무엇이 실수일 때라는 멘트를 보실 때마다 잠깐 멈추시고 반응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켤레복소수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체와 엔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꼭 필요한 필수 성질 두 가지는 정리하고 체와 엔제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1번 성질은 Z랑 Z바랑 같으면 Z가 실수가 되고요, 여러분. 그쵸? 알고 계시죠? 자, Z가 실수이면 Z랑 Z바랑이 같은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요 방향보다는 요 방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실수 조건이 나오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Z랑 Z바랑 원래 거랑 켤레를 붙인 거랑 같다라고 하는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포인트를 좀 두셨으면 좋겠냐면 이 멘트가 나오면 우리는 이런 식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두 번째는 Z 플러스 Z바가 0이 되면요. Z는 순허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거꾸로도 Z가 순허수거나 또는 0이 되면요. Z 플러스 Z바는 0이 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특별히 Z가 순허수 조건이 나오면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저 식 작성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역방향을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개념의 끝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념의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하지만 이 심플한 내용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를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체와 엔제 1번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들에서 나오는 멘트들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실수가 아닌 복소수 Z, 허수라는 뜻이죠. 네. 근데 Z 곱하기 Z 플러스 2가 실수일 때, 다시 여기가 실수일 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자, 이게 실수면 뭐 하자고 여러분? 반응 버튼 누릅니다. 어떤 반응 버튼? 켤레복소수를 한번 붙여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바로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일단 무엇이 실수 조건이 나오면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켤레복소수 한번 붙여보자. 원래 거랑 켤레복소수랑 붙인 거랑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행동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더 읽어보시면요.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써놨는데요. 여러분, 얘는 정리해보면 Z제곱 플러스 2Z가 됩니다. 근데 얘가 실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켤레를 붙인 이 값도 당연히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멘트를 보고 이런 식 작성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요. 같은 구조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Z제곱이고 여기는 Z바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같은 구조끼리 묶을 거고요. 여기 이 Z가 있고요. 여기 이 Z바가 있습니다. 같은 구조끼리 묶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Z제곱에 마이너스 Z바의 제곱. 얘랑 얘도 2로 묶어서 Z 마이너스 Z바가 되겠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랑 묶으면요. 조금 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Z 플러스 Z바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사실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Z가 실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될 가능성은 없게 되죠.
왜? 이 부분이 0이 돼버리면 Z랑 Z바랑 같은 거니까 Z가 실수인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그걸 애시당초 막아놨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무조건 이쪽이 0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 조건 잡아내셨으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 조건 하에서 구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얘입니다, 여러분. 자,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가만 봤더니 여러분 여기 Z 플러스 있죠? 여기 Z 플러스 2가 있어요, 여기. 그쵸? 얘 더하기 얘가 현재 0인 상태이기 때문에 Z 플러스 2는 이거 반대로 넘긴 마이너스 Z바랑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마이너스 Z바로 바꿔주시면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가 되는 것이고요. 문제 조건에서 얘가 4라고 나왔죠? 거기에 부호가 반대인 상태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답을 내고 끝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A 플러스 BI 두지 않고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네. 자,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가 이제 2번인데요. 자, 멘트가 비슷해요, 여러분. 실수 아닌 복소수 Z였죠. 아까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실수 아닌 복소수 Z가 있는데 얘가 실수다. 또 이 멘트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반응 버튼 누르자. 반응 버튼은 뭔데? 켤레 복소수를 붙이기 전과 후가 똑같다라고 하는 식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식 작성을 하실 건데 얘랑 여기에다 켤레를 붙인 얘가 서로 같다라는 이 식 하나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같은 구조에 있는 것들끼리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 이 항에서 식 좀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는 Z-Z바가 될 거고요. 이거 넘겨서 통분까지 하시면 Z바가 될 거고 여기가 Z바 마이너스 Z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묶어내시면 Z-Z바로 묶어서 1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분의 1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여기가 0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랑 똑같이 실수 아닌 복소수 Z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은 Z가 실수라는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0이 돼야 되냐면은 이쪽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값이 1이 되어야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Z 곱하기 Z바가 1인 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갈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또 약간의 차별성이 뭐냐면 실수 아닌 복소수 Z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실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요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5에다가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5도 어차피 얘도 실수잖아요, 사실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실수다라는 뜻인 거죠. 물론 실수 중에서도 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얘가 실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반응 버튼 한번 눌러보죠. 뭐 하실 수 있다? 이거랑 켤레랑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 좀 정리해보면 Z 곱하기 Z바가 되고요. 플러스 Z바분의 Z인데 얘가 5라는 실수기 때문에 여기다 켤레를 붙여도 값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Z 곱하기 여기가 Z바가 되고 여기가 Z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가 Z바가 되고 여기가 Z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5라는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얘랑 같다라고 하는 일단 요식까지만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랑 서로 같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을 거니까 Z제곱은 Z바의 제곱과 같다. 넘겨서 인수분해까지 가주시면 Z-Z바에다가 Z 플러스 Z바가 0인 상태가 된다. 여기까지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Z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일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요 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Z 플러스 Z바가 0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까 봤던 2번 성질 Z 플러스 Z바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Z는 순허수가 되거나 또는 0이죠.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Z 플러스 Z바가 0이라는 얘기는 이 Z 자체가 순허수거나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0은 불가능합니다. 왜?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해석해 보면 자연스럽게 Z가 순허수인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Z가 순허수면 Z랑 Z반은 당연히 어떤 관계입니까? 부호만 반대인 상태예요. 부호만 반대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이 약분되면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요. 자,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 Z 곱하기 Z 바고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죠. 반대로 이항하시면 6인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한테 식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얘, 두 번째는 Z 플러스 Z 바가 0이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로 바뀌어요? 이제 곱셈 공식 변형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곱은 이 제곱에서 마이너스 얘를 4배 거를 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2차 방정식 문제 같은데 얘도 살펴보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얘가 허근을 갖더라. 자, 구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다. 허수란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알파가 허수일 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알파 세제곱은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알파가 허수인데 알파 세제곱은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P값들의 합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x제곱에 마이너스 2px 플러스 p 플러스 4는 0인데요. 여러분 얘는 한근 알파라고 하는 허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실수 p라는 멘트를 줬기 때문에 모든 개수들이 다 지금 실수인 상태예요.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면 한 근이 허수일 때 다른 근은 무조건 켤레근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고요. 두 근의 곱도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재료로 갖고 계셔 주시고요. 자,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누구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자,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그러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뭐 하자고? 켤레복소수를 붙여서 반응 버튼 누르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어떤 식을 쓸 거냐면은 알파 세제곱이 실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것도 서로 같을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여기 세제곱이니까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랑 비슷하게 인수분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가 되고요. 여기는 알파 제곱에 알파 바가 되고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는 0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따져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은 0일 수 없죠? 이제까지와 같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요. 그럼 어디가 0이어야 되죠? 반드시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이 두 개예요.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충분히 이거 엮어서 식 쓸 수 있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 바를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알파 바를 한 건데 그 값이 곧 0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은 여기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2p이기 때문에요. 요거 제곱하시면 4p 제곱이 되고요. 얘를 그대로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가 는 0이다라고 하는 요런 식이 나오게 되죠. 2차 방정식이죠, 여러분. 자, 얘를 만족하는 p 값들의 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났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답은 얘분의 얘 마이너스 붙이셔서 4분의 1이다라고 자꾸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체화인제까지 다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복소수에서 가장 1순위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계산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복소수가 실수라는 조건 나오면 일단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것만 잊지 않으셔도 성공입니다. 켤레 복소수를 붙인 식을 작성해보자. 이게 그냥 끝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문제풀이 스킬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적용해 보시고 자, 오늘 배웠던 거 꼭 잘 숙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